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2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14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목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 영상 업로드가 다소 좀 늦었는데요. 들리시는 것처럼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뷰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뷰를 현재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이 대부분 후행성 지표이다 보니까 해석이 향후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다른 시나리오를 먼저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다만 두 번째 옵션에 대한 리뷰를 지금 하는 것은 첫 번째 옵션에 비해서는 확률적으로 좀 더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정말 큰 경제 사이클을 봤을 때는 현재 국채 금리가 40년 정도의 장기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이클이 기축통화의 변동 사이클과 맞아떨어졌을 때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지는 예측이 사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짧은 기간, 4, 50년 정도의 사이클이 다른 영향들과 맞물려서 어떤 식의 큰 변동이 새로운 형태로 나올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옵션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황을 다 보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시황들을 연결 지어서 시나리오를 보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는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 차이고요. 40년 변동 사이클을 봤을 때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런 변동 사이클이 대략적으로 맞아떨어졌는데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3파 형태도 굉장히 급격하고요.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 자체도 4파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 다른 형태의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있는 3파가 복합파동으로 계속 연장이 돼서 나왔을 수도 있겠다. 즉 여기에 있는 5파 상승 이후에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파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옵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3파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3파 그리고 여기서는 5파로 내려오는 또 다른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에 문제가 되고 내려가는 사이클에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양상을 좀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에 호황에서 불황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는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긴축은 예상되지만 향후에 어떤 조치를 통해서 다시 경기가 활성되는 이런 모습의 큰 조정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다. 즉 3파, 3파, 그리고 5파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단기간에는 불황 또는 증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사이클이 내려가면서 다시 자산 시장들이 또 상승하는 현상을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코스피 200의 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형태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큰 5파동이 종료된 이후에 짧게 조정 파동 3파동을 만들고 여기서 그러면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파동이 현재 5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1파, 2파, 3파, 4파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여기 보이고 있는 조정 파동이 3파로 이렇게 조정이 완료가 되는 건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서 1파의 고점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조정 파동은 323을 하회할 수 없어요. 366.34에서 대략 10% 정도만 더 하회할 수 있고 그 이상의 하락은 힘들다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3파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5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파동이 완료가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3-1파가 되는 겁니다. 전체 파동으로 봤을 때는 상승 1파 이후 조정 2파 그리고 여기가 3-1파가 돼서 향후에는 일부 조정 이후 더 큰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다는 옵션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WTI를 보게 되면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88.33이었죠. 88.33을 크게 상향 돌파를 해서 현재 여기서 5파 파동을 만들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 구조가 이렇게 조정 파동이 돼버린 거죠. 조정 파동 이후에 현재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1차 상승 추세대를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5파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RSI와 스토캐스틱 모두 과매수권에서 현재 하락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두 보조지표 모두 과매수권에서 현재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상승이 될지 여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 파동인 5파 파동이 연장 파동으로 갈 수 있고 그 연장 파동이 된다면 현재 이것이 연장 파동의 첫 파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시나리오가 재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후에 조정을 일부 한 이후에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5파동이 1파동이 되는 것이고 여기 조정 파동이 2파동 그리고 더 큰 상승 파동인 3파동이 곧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5파 파동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락이 깊게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보게 되면 나스닥 역시도 여기서 3파로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여기가 새로운 파동이 시작일 수 있는 겁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새로운 파동의 첫 파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파로 올라온 것이 첫 파동의 1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여기 보이는 파동이 큰 파동의 1파, 그리고 조정 2파, 새로운 파동의 시작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상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나스닥 전체 시황 분석을 해보면 1파, 2파, 그리고 여기까지가 3파, 그리고 4파 조정 이후 큰 5파가 새롭게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프랙탈 구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되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로서는 이런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이 현재와 같이 부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에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너무 많아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좋은 인플레이션의 예입니다. 즉 이런 수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돈이 돌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나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반대 경우입니다. 가격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수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즉 공급 측 영향이거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공급 자체도 어려워져서 가격 자체가 그냥 오르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잘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막혔기 때문에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안 좋은 인플레이션인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리뷰를 하였던 두 번째 옵션, 이런 옵션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한 인플레이션에서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파동 분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시장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저 역시도 포지션 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점검하고 있는 자료들이 현재까지는 불분명하고 이런 해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확신을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해당 내용은 통화의 유통속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통화의 유통속도랑 관련된 내용이라서 향후에 자료가 좀 더 해석이 가능한 레벨까지 오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자료들을 함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차주부터는 기존 뷰로 다시 설명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현재 시황을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만 일단 보자면요. 1파, 2파, 3파, 그리고 여기가 4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3파, 그리고 여기서 지금 5파로 내려올지 또는 복합파동으로서 4파가 지속이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복합이 된다고 하면 3파, 3파, 5파로 해서 연장파동이 이런 식으로 길게 3파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여기서 2파가 간단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4파는 복합 형태로 길게 연장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에는 기존 분석 방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 구간을 해석을 해보려고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합파동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이는 이 구간이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를 본다고 했을 때는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새로운 파동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뷰를 적용을 바로 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구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해석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포지션 변동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